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추미애가 어제 감찰권을 행사했죠.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전파진흥원이 2018년도에 수사 의뢰한 이 옵티머스 투자금과 관련된 비리 의혹, 이것이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지검장이 잘못 처리했다, 부실 수사했다, 편파 수사를 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윤석열 총장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연결된 유명 변호사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고 부장이 전결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규정 위반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이 당시에 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왜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조사하라. 이것이 감찰권 행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리고 이 정부 여당의 동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미애 이 감찰 지시가 이번에 옵티머스 사건을 이제 완전히 정치화 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는요, 수사 이슈가 정치화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산으로 가요. 제대로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정치권의 압박을 검찰이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현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추미애의 장단에 춤을 추고 그야말로 함께 칼춤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여당 내 지금 몇몇 핵심 행동대원들이 날뛰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 막 감히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입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청와대가 맞는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이런 청와대에서 일하는 관료들, 보좌진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준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는 사실상 이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받는다거나 또 죄를 무슨 부실 수사가 있는지, 문계기 수사가 있는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사람은 이성윤이다. 왜냐하면 이번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근에 정관계 로비 대상자들 명단이 20여 명 나왔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화려한 고문단들의 이름, 이런 사람들이 이 정관계 로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시사되고 있고, 또 일부 녹취록까지 200여 개, 지금 현재 조선일보 같은 데서 보도하는 걸 보면 235개의 녹취록이 나와 있다. 주간조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녹취록까지 공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성윤 지검장이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금감원에서는 지금 현재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옵티머스 사건이 단순하게 전파진흥원과 옵티머스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차원이 아니고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로 대상으로 수사가 대폭 확대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융기관들 가운데는 KB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은행, 그 다음에 NH증권, 요런 데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권력 게이트 이 소지가 충분한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옵티머스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전파진흥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수사에 이르게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 원인은 바로 이혁진으로 돼 있어요. 이혁진이가 옵티머스의 전신인 베리타스 자산운용사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그것을 갖다가 이혁진이 챙겼는데, 이 김재현 현 대표죠,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김재현 대표가 이것을 인수하게 된 것이 2017년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지난 6월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파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발단이 바로 전파진흥원의 이 옵티머스 자금 투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2018년도 3월 22일 날 베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당시 교민 행사가 있었어요. 3월 22일 날. 그런데 그 교민 행사 할 때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이혁진이가 당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만나서 이거 많이 문제가 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속아서 투자를 잘못했다. 감사를 해달라. 요렇게 하는 바람에 이 과기부 장관이 이 이혁진의 말을 듣고 바로 수행비서한테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라 지시했고 그 이후에 감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관계 장관이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감사할 정도가 되면 금감원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누구의 청탁, 부탁을 받았기에 이 과기부 장관이 밑도 끝도 없이 호텔 앞에서 이혁진이 만나가지고 그 청을 들어주냐 이거예요. 요것도 문제가 있고 그 배우도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혁진 씨는 문재인 대선의 캠프 출신이고 여권의 핵심 586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혁진이를 비롯한 김재현, 이혁진, 그 다음에 옵티머스의 이사, 이 권이사, 지금 구속되어 있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양대학 출신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양대 출신들이라 해서 꼭 비리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없지만 뭔가 곳곳에 학맥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거를 추미애가 감찰을 지시하니까 맨 먼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사람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유철 부장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막에 정면으로 추미애를 반박하는 글을 실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쭉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하나은행이 수탁사로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옵티머스 환매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장부 숫자까지 고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1월에 환매가 중단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도 8월 9일, 그 다음에 10월 23일, 12월 28일 이 세 차례에 거쳐서 죄송합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장부 구멍을, 숫자 구멍을 맞췄다. 요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은행은 당연히 숫자를 고친 게 아니라 조정에 의한 것이다. 불가피하게 조정에 의한 것이고 그 정도의 이 장부 조정, 이것은 이 펀드 자금을 수탁한 펀드 자금을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또 추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은행이잖아요. 그 정도의 이 자금, 이 숫자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기다. 절대 펀드 돌려막기가 아니다. 요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액수가 10억에서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때만 해도 옵티머스의 부실 칭호를 알기가 어려웠을 때였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당시에 수탁 업무 담당을 했던 팀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하나은행에서 해명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이 과정에서 이 수탁사가 기업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점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옵티머스에서 돈을 빌려서 다시 옵티머스 펀드로 투자하는 이런 황당한 돌려막기도 있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조선일보의 지난 10월 21일자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수가 무려 940억에 상당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에서 투자받은 관계사가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넣는 거, 이건 아무리 봐도 비상식적이잖아요. 이런 돌려막기가 들통나지 않으려고 한 통 속길이 한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쪽 호주머니에 넣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조선일보 이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옵티머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회사 14곳이 총 947억 5천만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대표, 그 다음에 이동걸 또 대주주, 이런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넣었고 또 옵티머스의 유령 회사로 알려진 업체들도 펀드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노골적인 사례는 이 아트리 파라다이스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이 회사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 5,151억 원 가운데서 2,031억 원을 직접 투자받았어요. 그런데 옵티머스 펀드에 74억 원을 다시 집어넣고 또 청와대 이진아 변호사 행정관 이 사람이 최대 주주인 셉틸리언은 120억 원을 다시 옵티머스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옵티머스 측의 횡령자금 저수지로 알려져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트러스트올 회사 이 트러스트올 회사가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를 넣어줘 가지고 월 사용료를 대납해준 그 회사가 트러스트올이에요. 이 회사는 118억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해덕파이웨이는 165억 원을 넣었어요. 이 해덕파이웨이도 청와대 이진아 행정관이 사회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검은 돈들이 많이 거래된 것도 아주 치밀한 이 펀드 사기의 수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펀드가 사기성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기를 행각을 벌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감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커졌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펀드 이 하나은행 같은 데서 이 펀드 자금을 말하자면 이게 조정했다고 하는 장부 숫자를 조정했다는 그 기간이요. 무려 2018년 8월에서부터 2020년 6월까지예요. 그러니까 1년 10개월간을 더 버티게 해줌으로써 펀드 사기의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진 거. 이거와 관련해서도 금감원도 당연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NH증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재현이의 청탁이 통했다. 이런 지금 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사흘 만에 그냥 초고속으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투자를 승인해준 데가 바로 NH투자증권인데요. 이 NH증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영채 이 대표,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 불려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NH증권의 정영채 사장의 이 국정감사에서 발언 내용이 위증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지금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13일 날 정무위에서 증언하고 16일 날 농림축산위에서 증언한 내용이 서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정무위에서는 옵티머스 관련해서 연락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진은 군인공제 이사장 있잖아요. 김진은 옵티머스 고문의 연락을 받고 실무자에게 소개해줬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무려 NH증권에서 이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총 5,151억 원 옵티머스 사모펀드 총액 판매 잔액 가운데 무려 84%인 4,327억 원이나 팔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커지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NH증권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대표의 녹취록, 이 주간조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약 235개의 음성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옵티머스의 대표 김재현과 그리고 전 나라은행장인 양호 이런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금감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로비를 한 것이 지금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화려한 고문단으로 섞여 있던 양호, 그 다음에 이현재, 최동욱 많은 로비 의혹들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체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의혹 중에 상당히 큰 의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거래되고 있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NH증권 이런 데 말고서도 KB금융도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KBS 금융의 이 관련설이 지금 현재 라인펀드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금융도 과연 어떤 의혹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지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KB 문제는요, 김재현 대표가 만들었다고 하는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KBS 금융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현재 고문의 제안으로 진행하는 인프라 펀드 투자자 중 하나로 KB금융이 거론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건에는 인프라 펀드는 관련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7월에서 8월 1차 5천억 원 규모 설정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KB금융도 상당히 어떤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KB금융과 관련해서는요, 이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서 일부 이 회장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임 사태와 펀드, 그 다음에 그냥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이 금융권 전반이 지금 현재 금감원의 이 종합 감사의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은행, 카드, 보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감원의 전방위적인 지금 감사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이 뒤늦게 이 6조 수준의 규모의 펀드 사고를 방치하고 나서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거, 이것은 남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금감 원장, 윤석근 금감 원장의 신변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들이 있어요. 많아요.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다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모 전 팀장,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김봉현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모 국장, 이미 아시다시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되어 있는데 김재현 대표한테 하나은행 임원 등을 소개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모 전 수석 조사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상근 감사로 근무할 때 금감원 측에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혐의가 또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 수사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와대 이진아 행정관, 이 사람이 웬 이렇게 실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상의 키맨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이 수사, 이 정치권, 검찰의 중요 수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준비 때문에 이번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실세로 근무하게 되고 또 여권 내 실세와 인맥이 좋은지, 요것이 지금 이제 문화일보 보도로다가 확인이 됐는데요. 한반도 희망포럼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한반도 희망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자맹 중일 때 만들어졌던 이 포럼인데, 이 포럼에서 2013년도 6월에 관악산 등반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 바로 좌편에 서 있는 여자가 바로 이진아 변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실세들과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인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 중요한 이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이 쓴 이 칼럼입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23일자 칼럼인데요. 이 굉장히 박정훈 칼럼이 좋아요. 이 박정훈 논설실장이 이미 예측을 하고 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이 칼럼이 지금 빛을 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모든 이 팩트 관계는 제 방송을 통해서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한번 역대 이 게이트와 비교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론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4분 정도만 더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펀드 사태는 역대 정권의 권력 게이트와 판박이다. 다만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윤석열 내쫓기로 뒤집는 정권의 뻔뻔한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게이트의 악취가 하도 진동해 덮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과 돈은 남녀관계와도 같다. 부도덕한 정치가 바람난 돈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정권마다 게이트로 불리는 불륜극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한보 게이트, 김대중 정부는 3대 게이트로 대통령 아들까지 줄줄이 엮이면서 만신창이가 됐다. 이명박 정부는 영포 게이트를 겪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가 불거져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순실 게이트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느 정권도 게이트의 비극을 피해갈 만큼 절제심이 강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정부가 들어섰다. 임기 절반을 돌 무렵 경제관료 출신의 친문인사 Y씨가 술의 혐의로 구속됐다. 문정권의 도덕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전화위복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 당시 돌았다. 금융 전문가인 Y씨는 문 대통령을 형이라 부를 정도로 친문들과 막역했다. 실세들이 구명운동을 벌일 만큼 서열도 높았다. 한마디로 권력과 돈의 중개자 역할을 할 적임자였다. 만약 게이트가 터진다면 연결고리는 그일 것이란 말이 무성했다. 그런 인물이 축출됐으니 게이트의 잠재적 싹이 잘렸다는 것이었다. 참고적으로 이 Y씨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재수 사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금융의 국장하다가 느닷없이 감찰이 중단됐잖아요. 그 실세들 명단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거론되고 있잖아요. 김경수 경남지사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청와대 총무 수석 선임행정관까지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찰 무마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재수 씨의 경우에는 국회 또 이 수석 전문위원 1급 차관 복급까지 승진하고 결국은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가요. 이 정도로 출세하고 영전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 느닷없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Y씨가 그 유재수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폭탄이 있었다. 시대의 사모펀드 사기국 2건이 연달아 터지고 말았다. 펀드 사태는 DJ 정부의 3대 게이트와 여러모로 유사했다. 금융 사기라는 구조부터 판박이었다. 20년 전 진승현, 이용호, 정현준 게이트는 전형적인 금융 주식 게이트였다. 신용금고 대출과 전화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불법 조성해 주가 조작 등에 불렸다. 이번에도 사기꾼들은 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자금을 빼돌린 뒤 기업 투자 인수 등에 섰다. 대출이냐 펀드냐의 차이뿐이다. 특정 지역과 학교 인맥을 얽히는 것도 공통적이다. 3대 게이트의 주축이 호남 K대 출신이었다면 펀드 사태는 호남과 H대 인맥이 뼈대를 이뤘다. H대가 한양대학이에요. 예. 3대 게이트는 대통령 아들과 권력 실세,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등이 전방위로 엮인 정, 관, 업, 복합 스캔들이었다. 이번에도 정치권과 청와대, 금감원 등이 방범위하게 연루됐다는 혐의가 쏟아지고 있다. 20년 전 권력 게이트와 놀랄 만큼 유사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펀드 사태는 결코 단순 사기일 수 없다. 금융 논리와 자본시장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사기극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조 6천억 원을 날린 라임펀드의 부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금감원은 미온적 조사로 미적거리면서 사기꾼들이 로비하고 도피할 시간을 주었다. 그렇게 7개월이나 끌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뒤에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전주는 190억 원을 빼돌려 도주할 수 있었다.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5천억 원이 구멍난 옵티머스 펀드는 상품 설계 자체가 허구였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내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엉터리임을 알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 까다롭다는 은행, 증권사의 심사 절차를 손쉽게 통과하는 기적이 벌어졌다. 농협 계열 증권사는 펀드 측 제안을 받고 불과 사흘 만에 판매를 결정했다. 펀드 설립자는 검찰의 출국 금지 하루 전날 외국으로 튀고 대통령 해외 행사에 얼굴까지 내밀었다. 이게 백 없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바로 이혁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관계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튀어나오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천만 원 수설이 불거졌고 민주당 증진 의원 여권이 대선주자 전 현직 검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직 부총리와 검찰총장, 이것은 이현재와 최동욱을 얘기합니다. 사기펀드의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범 중 하나는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이었고 그의 아내는, 이거는 이상호를 얘기한 거예요. 이상호. 이미 구속돼 있죠. 사흘 위원장. 그의 아내는 펀드 지분을 보유한 채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었다. 주범과 동양인 청와대 행정관은 금감원의 검사 정보를 사기단에 실시간 전달해주고 있었다. 주범이 민정씨도 금감원도 다 내 사람이라며 큰소리치고 다닐 지경이었다. 이렇게까지 냄새가 진동하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 게이트가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다. 단 하나 과거 게이트들과 다른 것은 정권이 뻔뻔한 뿐이다. 권력 비호를 시사하는 온갖 정황이 쏟아지는데도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다. 1년 가까이 쉬쉬하며 수사를 질질 끌더니 사기꾼이 패서 야당과 검사 이름이 나오자 반색하며 윤석열 내쫓기에 뒤집기 기술에 들어갔다. 검찰마저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겁날 것도 없을 것이다. 울산 선거 개입이나 추미애 아들 의혹처럼 적당히 꼬리 자르고 덮을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정권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권력과 돈의 부도덕한 동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게이트 약치가 하도 진동해 아무리 덮어도 감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 두 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권력과 돈의 부도덕한 동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게이트 약치가 하도 진동해 아무리 덮어도 감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